결혼 17년 차 55의 나이. 아내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소원했고 제 삶은 메마른 땅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윗집에서 들려온 그 소리. 방음이 취약한 천장을 타고 내려온 격렬한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잊고 지냈던 욕망이 꿈틀거렸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랜만에 강한 성적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인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은 곧 위험한 욕망으로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 이상한 상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녀를 나라면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있으면서 당신이 아래층에서 듣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게 더 흥분됐어요. 그녀의 고백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만났고 아내가 잠든 아래층 안방 바로 윗집 안방에서 뜨거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 집 천장 바로 위에서 아내가 벽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 금단의 스릴은 저에게 엄청난 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죄책감보다 위험한 흥분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올해 55살, 결혼한 지 20해가 된 평범한 가장이죠. 평범하다는 말,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참 모호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가 나름 자리를 잡아서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3이고요. 딸아이는 이미 몇 년 전에 출가해서 이제는 우리 부부 둘이 수지동의 꽤 오래된 902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0해 전 신혼집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내는 가끔 여보, 이제 딸도 나갔는데 새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간이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익숙한 것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남들처럼요. 하지만 평범하다는 말이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느새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와 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지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는 서로 바쁘다는 핑계,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핑계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조차 필요 없는 완벽한 소원함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내는 저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이고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동료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 뜨거운 감정, 서로를 원하는 욕망 그런 건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 겁니다. 서로 익숙해지고 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방식으로요. 저는 매일 아침 출판사로 출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제 일을 돕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각자 침대에 눕습니다. 서로의 몸에 손을 대는 일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로움이 어쩌면 권태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 20년 차 부부에게 이런 소원함은 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 허전함,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갈망을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뎌진 감정 속에
파묻혀 살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수지동의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는 늘 조심하는 편이었지만 방음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안방 바로 위, 1002호 윗집의 소리는 제가 잊고 지내던 남자의 감정을, 아주 오래된 잠재워진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은 우리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계단식인데도 유독 방음이 취약해요. 특히 안방 천장은 위층에서 조금만 큰 소리를 내도 울립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게 싫어서 저희 부부는 늘 조심하며 살았죠. 윗집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정확히 말하면 1002호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밤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평소처럼 늦은 시각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밤, 갑자기 위에서 둔탁하면서도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가구를 옮기나 아니면 뭘 만드는 소린가 했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 소리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후, 아, 낮게 끓어오르는 듯한 여성의 신음, 그리고 침대가 리듬을 타며 삐걱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우리 집 안방 천장을 타고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심지어 아내가 옆에 누워있는 침실에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듣지 않은 척, 잠든 척 눈을 꼭 감았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잊은 듯한 뜨겁고 격렬한 밤의 소리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메마른 생활을 이어가던 제게 윗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고 지냈던 강렬한 성적 자극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옆을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이 든 건지 아니면 저처럼 민망해서 모른 척하는 건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음과 둔탁한 소리가 계속될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55의 나이에 남의 부부관계를 들으며 흥분한다는 사실이 민망하고 한심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욕망, 잊고 지냈던 남자의 본능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윗집의 요란한 소리 덕분에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메마름을 후벼 파는 잊고 지낸 생명의 리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묘한 중독에 빠졌습니다. 저는 윗집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흥분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이 나이에 남의 성생활에서 자극을 얻는다는 사실이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소원해진 지 꽤 됐다고 했잖아요.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욕구가 완전히 잠든 줄 알았는데 윗집에서 들려오는 그 격렬한 신음과 둔탁한 소리가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내 아래가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내 아래가 반응하는 걸요. 저는 이제 주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일은 조용했어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주말 밤에 들려올 그 소리에 대한 기대감, 일종의 은밀한 카타르시스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게 4번의 주말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늘 같은 패턴이었어요. 평일은 조용하고 주말은 요란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잊고 지냈던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단순히 소음을 내는 이웃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런 신음을 내는 여자는 과연 어떤 외모를 가졌을까요? 그 격렬한 소리처럼 그녀 역시 뜨겁고 정열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반전 매력의 소유자일까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구체화되었죠. 그 상상이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나라면 그녀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녀의 신음 속에는 분명 갈망이 섞여 있었어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 마치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원래 크고 강한 편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아내도 그 점을 좋아했었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 남성적인 능력에 대해 묘한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호기심과 상상을 하는 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흥분했었는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지 알면 왠지 다음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흥분될 것 같았거든요. 제 욕망은 이미 이성과 윤리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윗집 천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지 이웃과 깊은 교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이호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우리 안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들려왔죠. 그래서 저는 그 소리의 주인공을 반드시 실물로 확인해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를 직접 봐야 한다는 강박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떠올리던 상상의 이미지가 현실과 얼마나 다를지 아니면 얼마나 일치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을 확인해야 이 묘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을 살짝 늦추거나 점심시간에 일부러 집에 들러 천이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동 902호에 사는 저와 1002호에 사는 그녀가 우연히 마주친다는 건 확률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계속 윗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았기에 저는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출판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놓고 온 것 같아 서둘러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1002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몸은 반응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실루엣부터가 예뻤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하지만 세련된 옷차림. 제 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천이호로 이사 왔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주말 밤의 격렬한 신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902호예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격렬한 소리로 예상했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차분했고 단정했으며 깨끗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전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여인이 그 소리의 주인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이랑 둘이 사세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만 올라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주말 밤 들리던 소리, 그 소리가 이 아름다운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스릴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럼 평일엔 혼자 계시겠네요? 네, 익숙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직장 다니시나요? 제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따로 출근하진 않고요. 동네 상가 쪽에 수공예 공방 작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중에 거기서 주로 시간을 보내죠. 수공예 공방이라니. 그녀의 차분하고 단정한 외모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직업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상가 쪽으로, 저는 다시 출판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주말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오를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만 올라와요. 평일에는 그녀가 천이호에 홀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격렬한 소리는 늘 주말 밤에만 들린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운명적인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건설 회사 같은 곳에 다니는 걸까요? 지방 현장이 잦다고 했으니 어찌됐든 평일 동안 그녀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주말 밤 폭발적인 형태로 해소되는 것이겠죠. 저는 더 이상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녀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핑계를 대고 출판사 일을 잠시 접고 그녀의 공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둘러댔죠. 세탁소를 운영하는 원작의 박경수 씨처럼 저도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왠지 모를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그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담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공방, 이름은 아뜰리에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보였습니다. 꽃을 다듬는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나 가죽 같은 것을 섬세하게 다듬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고민했습니다. 무슨 핑계로 들어갈까? 나는 수공예품 같은 것에 관심도 없는 50대 남성인데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는 척하자.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지만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는 게 이상할 리는 없으니까요. 어차피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하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운 부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하고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은은한 나무와 가죽 냄새, 그리고 그녀의 향기가 섞인 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902호 이준혁 씨. 그녀가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저는 왠지 모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내한테 줄 선물 같은 거 좀 보려고요. 수공예품은 잘 모르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방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그녀 주변을 맴돌았죠. 아, 아내분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세요? 가방이나 액세서리 아니면 도자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녀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또다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주말 밤에 그 뜨거운 신음의 주인공이 평일 낮에는 이렇게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니, 이 극과 극의 간극이 저를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녀가 추천하는 아담한 가죽 파우치를 하나 골랐습니다. 결제하는 순간에도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공방을 혼자 운영하시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네. 평일에는 주로 혼자 작업해요. 주말에는 남편이 오지만 남편은 이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하.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그녀와 평일에 그녀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 그녀는 외로움을 예술로 채우고 주말에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였죠. 만남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제 이 인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공방 손님이라는 핑계로 계속 찾아올 수 있었죠. 제가 그녀에게 품은 마음은 이미 단순한 이웃 주민을 향한 호의를 훨씬 넘어선 위험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며칠 간격으로 그녀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핑계 삼아 작은 소품을 사거나 출판사에서 쓸 명함 지갑 같은 걸 주문하는 척했죠. 그녀는 저를 단골 손님으로 대했지만 저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아름다운 얼굴과 주말 밤 들려오던 그 뜨거운 신음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이 관계를 단순한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로만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저 사이에만 존재하는 둘만의 비밀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비밀이 우리 관계를 특별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에 다른 손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주문한 가죽 책갈피를 포장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작업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기에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 벽 너머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다는 것. 아니, 아직 사랑을 나누진 않았지만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인시키는 순간이었죠.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902호와 1002호, 특히 안방 쪽이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포장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지 못한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으신 건 알겠는데 주말 밤에 소리가 좀 울려 퍼져서요.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지만
핵심을 찌르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마치 온몸의 피가 얼굴로 몰린 것처럼요. 저는 당황한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저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당황함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혹시 몰랐을까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크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에게는 미안함 대신 왠지 모를 묘한 흥분과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짜릿한 스릴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금기의 선을 건넌 듯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해하는 그 모습조차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이 일이 그녀와 저 사이에 특별한 끈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꽃다발을 들고 가게를 나섰을 때 저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는 이제 누구도 모르는 뜨거운 공범 의식이 형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새빨개진 얼굴과 떨리던 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저를 자극했습니다. 방음 문제를 언급하고 그녀가 극도로 당황했던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감을 품은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의 공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서 건넸습니다. 요즘 작업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던데.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시죠. 손님도 없고 잠깐 쉬고 싶긴 했어요. 공방 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고 우리는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공방 이야기 등 평범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싶었죠. 저는 먼저 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당신도.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같이 키우는 동료 같은 느낌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의 메마른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분이 주말에만 오시잖아요. 일주일을 혼자 계시고 평일엔 외롭지 않으세요? 정말로요. 저의 질문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솔직함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평범한 이웃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워요. 많이요. 마침내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어떠세요? 그녀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저기 그건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저번에 제가 방음 문제 말씀드렸을 때 당신 얼굴이 너무 붉어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 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어요.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 감정이.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솔직함은 저의 약점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금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랑은 잘 안 맞아요. 정확히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요. 소리도 내고 격렬하게 유도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었구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불만족을 넘어선 저를 향한 강렬한 신호였습니다. 이 솔직함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이웃을 넘어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공유하는 위험한 공감대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녀가 털어놓은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엄청난 자극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의 잠자리가 불만족스러웠어요. 저희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아서 주말에만 올라오는데 오랜만에 만나도 10분을 채 못 넘겨요. 전의도 거의 없고 저는 더 원하는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소리로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갈망을요. 저는 숨죽인 채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방음 때문에 조심해달라고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당신이 아랫집 902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는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수줍으면서도 이전에 제가 그녀의 소리를 들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뜨거운 욕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당신에게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니까 남편이랑 하면서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가장 대담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조차 저를 대입시키고 이 위험한 상황, 아랫집 남자가 듣고 있다는 금기를 통해 성적인 흥분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솔직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의 그 소리, 그리고 그 갈망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도 당신이 궁금했고 당신을 생각하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랑 비슷했군요. 우리는 서로의 불행과 외로움, 그리고 억눌린 욕망을 공유하는 운명적인 공범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솔직한 대화는 우리 둘 사이에 놓인 모든 도덕적,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저에게 당신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갈망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저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라는 무언의 요청이었으니까요. 저에게는 그녀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소리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갈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남편이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강해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제가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궁금하네요. 정말 날 만족시킬 수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는 출판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핑계를 대고 저는 천이호 윗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9층 복도를 걸어 윗집 현관 앞에 서는 순간 마치 금단의 성역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원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주말 남편이 없는 평일, 그녀는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샤워를 했는지 머리가 촉촉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이렇게 일찍?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 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잠깐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문을 열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윗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조는 우리 집과 대칭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은 아늑하고 섬세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섰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와인 드실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결혼하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당신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당신 소리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았고 남편이랑 하면서 당신을 생각했다는 거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궁금했어요. 정말로 내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당신이 채워줄 수 있을지. 그녀는 드디어 가장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육체적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바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신 남편은 어떤가요? 오래 간다고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약해요. 10분도 안 돼서 끝나요.
전의도 거의 없고, 당신은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제 몸을 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요, 큰 편이에요. 자신 있어요. 오래 할 수도 있죠. 얼마나요? 1시간은 충분히. 제가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불완전함을 채워주기 위해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서로의 오래된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이 집요하고 뜨겁게 혀가 엉켰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고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1002호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안방 천장 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난 금기의 스릴로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 아래층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잠을 청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은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원피스를 벗었습니다. 하얀 속옷만 남은 그녀의 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하고 섬세한 몸매였죠. 아름다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우리는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와 목덜미에 키스했습니다. 피부가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다고 했던 그 전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입술로 애무했고 그녀의 반응을 하나하나 느끼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원해요. 제발.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위로 올라갔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래층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채 천천히 그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흑. 그녀의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움직여도 돼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그녀의 리듬에 맞춰서요. 아, 좋아. 너무 좋아. 그녀의 신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래층에서 듣던 그 격렬한 소리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만족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10분, 20분.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네요. 남편은 벌써 끝났을 시간인데 말했잖아요. 오래 간다고.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절정으로 치달을 때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만족감에 도달했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만족한 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저 역시 남성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했다는 쾌감과 그녀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다는 성취감에 취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방은 우리 집 안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웠던 만남 이후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얻었다는 사실은 저의 남성적인 자존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평일 저녁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출판사 거래처와 미팅이 길어졌다, 오래된 친구와 저녁 식사가 있다 등의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저를 보내주었죠. 우리는 주로 저녁 7시나 8시쯤 천이호 윗집 안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녀의 신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도 이성을 잃고 본능에 충실한 수컷이 되었죠. 우리는 매번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고 그녀의 몸은 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계를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금 전에 또 들렸어. 뭐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윗집 소리 말이야. 저녁 때. 요즘 이상해. 예전엔 주말에만 저러더니 이제는 평일에도, 그것도 이른 저녁부터 그래.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대단하네. 나이가 아직 젊은가 봐. 금슬이 좋은가 보지. 저는 식은땀이 나는 것을 애써 감추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한 것 같아.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내가 바로 아래층에 있는데 그녀는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있었다니. 너무 위험한가? 하지만 그 죄책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찾아온 것은 묘한 쾌감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 그 벽 너머, 그것도 바로 위층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저를 극도로 흥분시켰습니다. 내가 미쳤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위험하고 짜릿한 금단의 스릴 이절을 이 관계에 더욱 깊이 중독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저에게 또 말했습니다. 여보, 윗집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계속 저녁마다 그러는 건 너무 심해. 저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아, 그거 그냥 두자. 굳이 이웃 사이 나빠질 필요 없잖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좀 크게 소리내도 돼요? 아내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 역시 제가 그 위험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일부러 더 격렬한 신음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신 그런 취향이 있었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곧 그 스릴을 함께 즐겼습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들키지 않는 선과 들키고 싶어하는 선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선 위험한 심리 게임이 되었습니다. 평일 밤 윗집 안방에서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짜릿한 일탈도 주말이 다가오면
곧바로 지옥 같은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일찍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저는 잠들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윗집 천 2호에서 나는 소리, 침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신음. 그녀의 신음이었습니다. 아, 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질투심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매일 밤 안고 만족시켜주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저 남자와 함께 있어. 오늘 밤에는 저 남자에게 안길 거야.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는 격렬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래층에서 들었던 그 소리. 하지만 그 소리의 주체가 더 이상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랑 매일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복수하고 싶다. 그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다는 비이성적인 충동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TV에 집중하고 있었죠. 여보, 내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돌아봤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왜 그래? 아내가 놀라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도 않고 아내에게 키스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랑 하고 싶어? 정말? 얼마만이야? 아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욕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윗집의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지금 듣고 있겠지? 내가 아내랑 하는 소리를. 저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의 관계에 금방 흥분했습니다. 여보, 좋아. 아내가 신음했어요. 소리 좀 내봐.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왜 갑자기? 그냥 듣고 싶어. 소리 더 크게 내봐. 저는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한테 들려줘야 해. 아, 아. 아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더 크게. 여보. 저는 강요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조차 그녀의 소리만큼의 격렬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신음은 그녀의 그것만큼 크거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빴어요. 아내의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그녀를 상상하며 움직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관계를 끝냈지만 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공허함만 느껴졌죠. 아내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들었을까? 기분 나빴을까? 질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묘하게 분노가 가라앉고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같은 기분을 느꼈겠지. 하지만 동시에 이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내가 정말 미쳤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저녁 저는 그녀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없는 평일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기대에 차 있거나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냉랭하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혹시 주말에 들으셨어요?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 소리요. 그리고 당신도 들었겠죠? 내 소리.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들었어요. 당신이 아내랑 하는 소리.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저에게 복수하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들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천 이후 안방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침대 위에 우리는 옷을 입은 채 팽팽한 긴장감 속에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관계의 뜨거움 속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이 좋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당신의 몸이 완벽하고 저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줘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욕망인지 저는 머뭇거리며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욕망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의 영역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더욱 날카롭고 위험하게요. 그럼 당신은 가정을 버리고 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아내, 출가했지만 여전히 제가 책임져야 할 딸, 그리고 안정적인 출판사.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할 수 있을까? 대답은 제 입술 끝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제 삶의 결핍을 채워주는 뜨거운 도피처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완벽한 궁합, 그리고 위험한 스릴. 그 모든 것이 좋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만큼의 열렬한 사랑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17년을 함께 산 아내와 가족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할 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제 대답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 욕망이었다는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크기와 능력, 그리고 오래가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외로움과 욕망의 거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저희의 관계는 뜨거운 열기 대신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사랑한다거나 가정을 버리겠다고 대답하지 못한 순간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일탈이었음을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느낀 감정은 결코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제 삶에 찾아온 뜨겁고 위험한 오아시스였을 뿐이었죠. 당신의 대답 고마워요. 솔직해서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저에게 그 질문을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열정은 없었지만 깊은 공감과 연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했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려 노력했던 두 남녀. 하지만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시한부 관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더 이상 나아가면 우리 각자의 가정이 너무 위험해져요. 특히 아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당신과의 스릴에 중독됐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생각하며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것. 저도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더 늦기 전에,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멈춰야죠. 우리는 각자의 가정이 더 중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이 현실적인 판단은 뜨거웠던 욕망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거웠습니다. 잠시 관계를 중단해요. 서로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없던 일처럼. 하지만 어떻게 없던 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공유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합의했습니다. 잠정적인 관계 중단.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잊고 지냈던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채워지기를 갈망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갈망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야겠죠.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격렬함은 사라진 슬프고 고독한 포옹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곳 1002호 안방에서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902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다시 17년 동안 함께 산 아내의 남편, 그리고 출판사 사장인 이준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일탈은 끝났고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잠정적 중단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밖으로 나돌던 저녁 시간은 이제 아내와 함께 보냅니다. 대화도 나누고 함께 TV도 봅니다. 아내는 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반기면서도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1002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일 저녁이 되면 저는 안방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저를 잊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을까? 궁금증과 함께 강렬한 갈망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제가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정리했지만 그 육체적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주었던 그 완전한 만족감, 그리고 금단의 스릴 이주는 짜릿함은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래층과 위층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계단을 몇 걸음만 올라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지만 그 계단은 저에게 넘을 수 없는 윤리적인 금기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녀에게 올라가야 할까? 매일 밤 이 질문이 저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분명히 저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느낀 감정 역시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짙은 이끌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 다시 그녀에게 간다면 우리는 다시 그 위험하고 뜨거운 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일까요? 파국? 가정의 붕괴? 아니, 나는 아내와 가정을 버릴 수 없다. 이성이 소리칩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삶을 단순한 육체적 욕망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요.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입니다. 하지만 문득 윗집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려오면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갈등의 딜레마 속에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니 그녀가 미치도록 그립고 그녀에게 가자니 윤리와 현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딜레마는 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잊으려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남편이 지방에 없는 평일 저녁만이라도 다시 은밀하게 만남을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인생의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황혼의 위기와 금단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윤리적 금기와 육체적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완전히 잊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솔직했던 것처럼 이 관계를 조심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